네, 도감독입니다. 온라인 교육이요? 20명이고 줌으로요? 안녕하세요, 도감독입니다. 요즘 줌으로 교육 많이 하시죠? 덕분에 줌 회사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면 사업들, 그 중에서도 교육을 주로 하는 곳에서는 줌을 빼놓고는 2020년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예요. 대학생들도 언제 학교 가냐고 커뮤니티에 에타에 난리가 났죠. 근데 진짜 코로나가 끝나면 과연? 아무튼 많은 분들이 줌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평소 컴퓨터를 잘 다루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특히 교육 사업을 하는 기관, 단체들은 실무자들이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줌 같은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낯설고 온라인 교육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온라인 교육을 대신해줄 중개업체를 섭외합니다. 먼저 줌을 말씀드리면, 저도 줌을 사용한 온라인 교육 중개를 2020년에만 수십 건을 다녔어요. 중간 지원 조직에서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교육 6주 과정, 단발성 온라인 교육, 온라인 워크숍, 회계교육, 법인 설립 교육, 창업교육, 컨퍼런스 등등 정말 많은 중개를 했는데요. 여러 건들 중에 정말 줌이 효과적이었던 교육도 있었고 그렇지 않았던 교육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일방적인 수업이 아닌 참가자들과 육성으로 질문을 주고받아야 하는 교육들, 그런 교육들은 줌이 꽤 효과적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교육 내용 특성상 질의응답이 필요 없는 교육이거나 채팅으로 질문을 받는 경우, 그럴 땐 사실 줌보다는 유튜브가 훨씬 효과적인데요. 많은 기관, 단체들에서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지 않고 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님, 제가 들어보니 이건 줌보다 유튜브로 하시는 게 더 편리하실 텐데요. 안 돼요! 줌을 써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아무튼 줌은 교육의 성격과 필요한 기능에 따라 잘 생각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중개를 다니다 보니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들도 있었는데요. 우선 장점은 교육생들, 고객님들의 고객님이죠. 그분들을 오프라인에서 응대하고 안내하고 다과 나눠주고 출석부를 작성하고 교육장 혹시 못 찾을까봐 현수막 만들고 엑스배너 만들고 하는 일이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한번 교육 행사를 치르려면 장소 섭외해야 하지, 다과 사와야 하지, 디자인 잘 할 줄 모르는데 직접 현수막이랑 엑스배너 디자인해야지, 출력해와야 하지, 그리고 받아와야 되지, 배치해야 되지. 사람과 돈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 장점, 실적과 기록입니다. 유튜브로 하든 줌으로 하든 교육 현장을 모두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몇 명이 들어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고, 어떤 시간에 사람들이 나갔고, 최다 동시 시청은 언제인지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죠. 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일일이 체크할 수 없다 보니까 출석부 또는 서명부에 사인하는 것으로 보통 대체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대면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대체로 참여자 수치가 많이 나옵니다. 직접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온라인이니까 인원 제한도 구애받지 않죠. 세 번째 장점, 돌발 상황을 주최 측이 모두 컨트롤할 수 있어요. 물론 오프라인 행사에서도 그런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질문이 길어진다든지 행사가 방해되는 일이 가끔 발생하는데, 특히 줌으로 교육하면 주최 측에서 참여자들의 행위를 컨트롤할 수 있어서 비교적 계획한 시간에 맞는 흐름으로 진행하기에 아주 수월합니다. 그리고 단점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대면 교육과 같은 생동감, 현장감이 좀 떨어지죠. 그런데 그게 진짜 단점일까? 이건 교육의 성격, 참여자 수처럼 어떤 교육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북적여서 교육장이 너무 더워서 옆에 사람이 전화를 해서 제대로 교육에 집중하지 못한 경험들 한 번씩은 있으실 텐데요. 오히려 온라인 교육을 하니 집중도가 높아졌다는 참여자들 평도 많았습니다. 두 번째 단점, 질의응답이 대면 행사에 비해 조금 약해요. 무슨 말이냐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채팅창이나 육성을 통해 강사와 소통하며 질문할 수 있지만, 질문을 하는 교육생도 강사도 주최 측도 온라인 교육에 다 서투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손들고 얘기 나누면 되는 것을 딜레이가 생기고 서투른 감이 생기는 거죠. 또 서로 주고받는 질의응답의 깊이가 깊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2021년이 지나면 오히려 현장 질의응답보다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까요. 세 번째 단점, 참여자들에게 감동을 주기가 조금 어려워요.
만족도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수행한 과업들은 확실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특히 지방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먼 길을 자가용 타고 왕복 1시간 이상씩이나 다니지 않고 집이나 직장에서 참여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만족도는 올라갔어요.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난 후에 내가 잘 참여했다, 아우 참 유익했다 라고 하는 밀려오는 감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여운이 확실히 남지는 않았어요. 이건 온라인 행사, 온라인 교육의 어쩔 수 없는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교육이 필요할 때, 특히 줌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면 업체 섭외가 과연 필요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말하면 내 밥줄이 끊어지는데, 저는 반드시 섭외하진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노트북으로 직접 화면 공유하고 강의 진행하는 게 훨씬 편해요. 보통 교육자나 강사로 다니시는 분들은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줌을 잘 사용하실 겁니다. 엄청나게 세세한 기능들까지 자유자재로 사용하지는 못해도 교육 자료를 참여자들에게 공유하고 강의를 진행할 정도의 경험과 환경이 이미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섭외한 강사에게 멀리 이곳까지 오시라고 하지 않아도 참여자들에게 안내 잘하고 강사와 미리 리허설만 해본다면 줌으로 교육 진행하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에요. 물론 저도 의뢰를 받아서 줌 강연 중계를 다닙니다. 강사님이 원활하게 강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참여자들 얼굴을 볼 수 있게 대형 모니터를 세팅하고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카메라와 조명을 세팅해서 진행하지만, 대학교 수업을 나가시는 강사님이나 교수님들은 거의 줌 교육에 도가 텄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중계팀들이 머쓱한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줌은 현재 30분까지는 무료고 프로 버전은 월 14.99달러, 약 16,500원에 참여자 100명까지 시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최대 300명까지 쓸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랜도 있지만 이게 필요한 분은 대기업이나 프로팀이 아니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 달에 16,500원으로 프로 플랜을 사용하면 중개업체 100만원씩 주고 부를 바에 프로 계정 하나 사서 직접 운영하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나 실무자 중 한 명은 반드시 줌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해요. 대면 교육에서 빔 프로젝터가 안 나오는데 만질 줄 아는 사람이 없으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님이 줌을 아무리 잘 다룬다고 해도 수업하느라 정신이 없으실 텐데 참가자가 안 들어와진다든지 뭐가 잘 안 되는 경우 잘 대처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꼭 있어야 합니다. 교육 행사가 많은 부서에 계시거나 그런 단체에 계시다면 올해 한 분 정해가지고 다른 일 좀 덜어주고 줌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일은 그대로 있고 줌 담당까지 맡아버리는 게 현실이겠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마지막으로 라이브 중계팀을 꼭 불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높은 퀄리티가 필요하다. 교육 행사는 어쩔 수 없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교육생이든 예산을 준 기관이든 직장 상사든. 그렇기에 이번 교육은 보는 눈이 많거나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는 행사라면 라이브 중계팀을 꼭 불러야 합니다. 돌발 상황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팀을 잘 섭외하면 교육 화면에 기관 로고를 넣는다거나 등장할 때 예쁜 자막을 띄워준다든지 효과음을 넣는다든지 이런 영역은 실무자가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섭외할 강사 또는 발표자가 줌을 전혀 못 다룬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강사를 적당한 공간에 불러서 라이브 업체 투입시켜가지고 오프라인 강의 하듯이 포인터, 프로젝터를 꾸며서 익숙하게 진행되게끔 해야 합니다. 제일 편한 건 강사를 갈아치우는. 세 번째, 단순 교육이 아니라 복합 행사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2시간 교육하고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교육 뒤에 간담회를 한다. 교육과 컨퍼런스를 같이 한다. 포럼 중간에 교육이 있다. 워크숍을 병행한다. 무조건 라이브 업체 섭외를 해야 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성격이 합쳐진 행사는 마이크, 스피커와 같은 오디오, 그리고 카메라 영상 구성이 라이브 중간에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설정을 달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디오 감독, 중계 감독, 카메라 감독, 조명 감독 등등 각 분야 전문가가 교육에서 포럼으로 넘어갈 때 세팅을 다시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실무자 한 명이 배워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마음 편히 업체를 섭외하고 연출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게 사고 없이 만족도 높은 교육 행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 중개업체를 섭외할 때 정말 중개만 할 줄 아는 팀은 섭외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 워크숍, 포럼과 같은 행사나 온오프라인 병행하는 행사를 할 경우에 중개뿐만 아니라 행사 전체를 이해하고 어떤 현장 장비와 구성 그리고 담당 역할들이 필요한지 알고 기획할 수 있는 업체를 섭외해야 합니다. 좋은 업체, 안 좋은 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른 건데요. 중개 전문 업체는 기획사가 아닙니다. 중개를 위한 방송 장비와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관련 전문 인력을 갖춘 곳이고 기획, 디자인, 현장 감독까지 맡는 업체는 흔치 않습니다.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과업 의뢰를 할 때 중개만을 의뢰하는지
기획과 현장 운영까지 의뢰하는 건지 명확하게 해야 중개 당일 차질이 안 생깁니다. 중개팀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돈 주고 일을 맡긴 실무자들이 바쁘게 뛰어다니면 안 되잖아요. 줌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바꾼 일상에 다소 혼란스러우셨다면 2021년에는 지혜롭게 사업들을 풀어나가길 바랍니다. 네네네네, 준비 다 됐습니다. 네? 알아서 하신다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